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소가에 있어서 구삼과 구사 그리고 유고와 상육이라 하는 것이 다른 괴에 비하여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효사의 문장 자체가 일관성이 없는 해석으로 문제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부분을 강의할 적에는 주자의 본의를 우선으로 하면서 그 주자가 말씀하신 자세하지 못한 부분을 굳이 더 이상 덧붙여 말하지 않을 것이고, 기타의 운봉어시 등의 말로 그 의미를 보완하는 데에 그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해당 부분에서 다시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기를 보면은 불급기군이라 하는 것은 그 임금에게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불가과야라고 해서 신하로서는 바로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과자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만난다라는 뜻으로 과자가 쓰인 것입니다. 본의에 보면 소위 불급군이 환우신자는 그래서 바로 임금에게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신하의 본분을 만난다라는 것은 신하로서의 더 이상 지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미칠급자의 뜻이라든지 만나루자의 뜻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글자의 의미를 가지고 운봉어시는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운봉어시가 말하기를, 자, 그리고 이 우자까지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상가를 이지가오 서로 지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이 과자 뜻은 맹자에서 말한 말씀으로 하시면 과문분립, 그 집을 지내가면서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내 집을 지내가면서도 왜 들어오지 않으셨냐고. 그럴 때의 과자는 이게 상과이지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내간다라는 것은 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문 이라고 할 때 그 우리 집 앞을 지내가면서 그래서 서로 지내갈 과자를 쓰지만 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내갈 과자 뜻이 사실은 서로 찾아가는 것을 과라 말하니 이 과자는 유심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해후를 위지우니 이 만나루자는 해후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해후라는 두 글자를 쓰면 기하가지 않고서도 만남을 가질 때 우리는 해후라는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우자는 해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해후라고 하는 이 의미를 담은 만나루자는 이건 무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은 일에서 무심으로 그 사람을 만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춘추에 노나라의 공과 송나라가 공이 우청이라 하니라 공이 청이라는 땅에서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럴 때 만나루자는 생각지도
않게 청이라는 곳에서 우연히 만나버렸다라고 쓸 때 우자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칠급자라고 하는 것은 아소요갈 급이요, 내가 원하는 바 있어서 찾아가는 것을 급자를 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자, 불기해발우라, 내가 기약하지 않고 우연히 만난다, 이 해우를 불기해라고 그래요. 다시 해석하면 기약하지 않고 만난 걸 만나로 자를 쓴다. 자, 이렇게 보면 급이라 하는 것은, 급이나 이 과자는 유심이에요. 의도적이에요. 그리고 이 만날 우자는 무심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만날 우자와 미칠급자, 이것은 뜻이 상반되고 있어요. 그리고 과자나 불급이라고 하는 이 글자 역시도 상반된 글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바로 이 미칠급자, 임금에 그렇게 미치려고 했지만, 고의적으로 했지만 바로 만나지 못하고 도리어 여기에 신하를 만난 것은 뭐예요? 생각지도 않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고 그래서 신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더 지내가서는 안 되는 거라고, 이것은 고의적이에요. 이러한 글자의 의미로 이 세 글자를 운봉호 씨가 보완하고 있다라는 점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주자의 뜻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는 과자가 지낼 과자가 아니라 지나치게 뜻으로 이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지나치리만큼 방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은 구삼이라 하는 것은 지금 구삼이 이 자리에 있어서 두 개의 의미, 양을 해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비를 과자는 지나칠 만큼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은 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쫓을 종자는 따라서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사로. 지나치게 이 방비를 안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일 때문에 연결지어서 혹 생각지도 못한 의미, 나를 해치게 되는 일이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해코지를 당한 것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흉안이라. 자, 소가지시에는 삼의 당관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매양, 마땅히 좀 지나치리만큼 좀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나치리 이런 뜻이 과자예요. 그래야만이 소가시에는 연후의 특중이라, 그것이 소가시에 맞는 행위예요. 여기에 중자는 시중의 뜻이에요. 소가시에 그래야 맞는 행위다. 자, 그런데 이게 전제를 들어 논지를 세운 것인데, 구삼은 어땠느냐? 구삼이라 하는 것은 양강으로서 정유에 거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음이 소욕해자야로되 많은 음들이 구삼을 해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강하여 스스로 양이 양자리를 가다 보니까 자신의 강한 것을 너무나 자시한 나머지 붉은 과이지비라 과이지비를 과방으로 처리했어요. 지나치리만큼 방비를 하지 않은 것이다. 불금. 기꺼이 지나치리만큼 방비를 안 해버렸다. 그래서 소가지시에 관련된 중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 같으다. 그래서 점친 사람이 능히 지나치리만큼 대비를 해서 방비를 하면 이러한 잘못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분명하게 불가방기는 지나치리만큼 음에 대한 방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가 종자를 썼어요. 쫓아라고 해석했지만 쫓아란 말은 따라서 이 소리예요. 이것이 주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이견 중은 욕해 구삼고 무엇으로서 많은 음들이 구삼을
해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가? 자, 구삼이라 하는 것은 강정과 사정은 불용양립이온. 자, 구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사정 불량립으로 보시면 이건 쉬워요. 바른 강한 정과 사정, 삿된 정이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간신과 충신은 서로 함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하물며 양립할 수가 그런 소리예요. 이건 둘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소가지시를 당하여서는 음다의 양이라, 음이라는 것이 양보다 많기 때문에 음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소리예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사세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소인이 세 사람, 충신이 세 사람이어도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어도 양립할 수 없는 처지인데, 여기는 음이 네 사람, 충신이 두 사람이라면 네 사람의 소인이 군자 두 사람을 가만 놔두겠느냐 이 소리예요. 또 우시 소인도 장지일이라, 지금 이 소각계는 어떻게 보면 소인의 도가 커나가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상의 정전에서는 바로 이천선생은 음장지시의 필해의 양이요, 음이 커나가는 때에는 반드시 양을 해치는 것이요, 소인도성에 소인의 도가 성하게 되면 반드시 군자를 해야 한다라고 이천선생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 방지부지면 바로 음에 대한 방비를 지극히 하지 못하면 반드시 음에 의하여 바로 해친 바가 된다라는 것은 자연적 사세로 볼 수밖에 없다로 해서 불가방지를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해석하셨어요. 상활 종혹장지 흉여하야오, 이렇게 따라서 혹 음이 해치게 되나니, 해치게 되는 거, 그런 흉함을 이 어찌하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당한 흉함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가 지나치게 방비하지 않아서 이런 해를 당한 것을, 바로 이런 해를 당한 좋지 못한 일을 더 이상 어떻게 주선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바로 절망적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은, 우리는 앞에서 불가방지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리만큼 방비하지 않으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사의 글을 보면 불가우지라는 말이 문장 구조가 구삼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해석하는 것이 지나가지 않고 만난 것이니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삼과 구사의 문장 구조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방지는 바로 어떻게 했어요? 우몽우 씨가 말할 때 불가방지라 하는 것은 방금 하나의 구두로 봤어요. 일구두로 지은 이 말은 하나의 구두로 봐서 네 글자를 자르지 않았어요. 근데 구사에서는 잘랐어요. 불가 두 글자, 우지 두 글자로. 자, 그러면 불가방지를 한 구두로 해서 네 글자를 한 구두로 봤을 때는 이 과자가 경계의 글이에요.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사고래하야, 구사래하야, 이 구사의 예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두자로 구두가 끊어진 것이에요. 구사의 예로 보면은, 예로 하여 구사래하야, 작, 양 구두라도 두 개의 구두로 본다 할지라도 이것도 경계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눈여겨보셔야 할 것은 네 글자를 한 구두로 보느냐, 두자를 구두로 보느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똑같은 글자의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자, 그럼 다시 해석하면 불가방지를 한 구도로 봤을 때 삼식이상이 불긍 과방은 가야라. 바로 삼이라 하는 것이 자신의 강을 자시한 나머지 기꺼이 지나치리만큼 방비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라는 뜻으로 말한 것도 옳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가야오, 이 가야며 해도 되고 가야오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두 개의 구두예로 보면 불가하야 방진이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두 구절로 보면 삼지양이라는 것이 비록 지나치지 않고 마땅히 바로 음의 과를 바로 마땅히 음을 막는데 과하리만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옳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바로 불가 방지를 어떻게 하느냐, 불가하야 방진이 이렇게도 가능하다라고 운봉우 씨가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음욕해양에 음이 양을 해치고자 하며 양당위비라, 양은 마땅히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말은 전환되면서 양당위비언을, 양은 당연히 대비해야 하는 것이언을 약 반종지면 해서 이 따를 종자를 부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도리어 음을 따른다면으로 해서 구삼이 음을 따르는 걸로 이걸 글자를 썼어요. 그런다면 혹피 기장이 흉이라 혹 그의 해침을 입을 피자 당하여 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주자가 보는 것하고 달리 본 거예요. 이 혹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지사라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혹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라는 미필지사예요. 성인이 2차로 3을 경계하여 이 당위음지과의 방지요 마땅히 음이 과함으로써 방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부당 이 음집이 앞지라 마땅히 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유로서 여기에 친합아랍자를 지금 뭔 자로 보고 있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약반종지를 여기 갖다 붙여본 거예요. 93이라고 하는 것과 6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따라서, 음을 따라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운봉호 씨는 주자와 반하는 설명을 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하튼 간에 이 문장은 문제점이 많아요. 자, 구사대로 또 주자의 말씀대로 살펴보면 구사는 무구하니 불가하야 바로 지나지 않고서, 이 지나지 않고서는 주자께서 불가와 강이라고 했어요. 양에 지나치지 않고서로 봤어요. 여기에 불가를. 그리고 우지라고 할 때 이 우자를 뭔 글자로 주자께서 해석하셨냐면 적합기유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 마땅함에 적합하게 한다. 그것을 만남으로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양에 지나치지 말고 바로 그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면, 왕하면 위태롭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경계해야 하며 무룡명정이니라 이런 걸 갖고 길이길이 정도로 삼아서 고소해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주자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당 과지시하야에서 소가라고 하는 것은 약간 조금 더 해야 하는, 이런 조금 지나쳐야 하는 이런 시대를 당해서 강으로서 유에 처하니 과호강언이
이렇게 해서 좀 지나치게 공손한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 무구지도야라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양이 음자리감으로서 과강하지 않으므로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그런 패단을 가졌으니 무구하다. 여기까지는 그런 해석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자께서 분명히 뭐라 했는구나. 불과 우지는 이렇게 불과 우지에 대해서 딱 해석을 하셔요. 불가는 뭔 뜻이냐? 불가의 강, 양에 지나치지 않아서 적합기를 우지로 봤어요. 딱 그 시의 마땅함에 적합하게 하신 것이다. 그걸 만남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불과 우지를 뭘로 해석하셨냐면 무가의 뜻을 다시 해석하셨어요. 이게 양으로서 음에 처하여 지나치게 공손한 좀 그런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적합하다 이런 뜻으로 보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구 두 글자를 불과 우지로 다시 해석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왕이면 여기서부터 경계사예요. 여기에 이 정도 멈추면 되는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가버리면 이 소리가 왕이면 그것은 지나쳐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태롭게 됨으로써 마땅히 이를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주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주자의 말씀이 틀렸다는 아니지만 부삼의 문장 구조하고 불가부지는 전혀 다른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문장의 구조는 상육에서도 또다시 제기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불가부지, 불가방지, 불우과지 이 세요의 문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세요의 일관성이 부족해요. 그런 점에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자, 구사일효라 하는 것은 점득지자, 이 점을 쳐서 이 효를 얻은 자는 당등무구니 마땅히 무구를 넣는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구가 되느냐? 구사라 하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양으로서 음의 자리를 처하여 불가의 강으로 분명히 주자가 보신 것이에요. 양강에 지나치지 않음으로써 적합기한 거다고. 이렇게 해서 과호공을 딱 써놓은 것이에요. 좀 공손한데 지나쳤는데 그것이 시의에 적절한 것이지 원래 소가니까. 자, 그런데 과호공이면 좀 공손한데 지나치면 지나친 일이긴 한데 그게 뭐 그렇게 심하게 지나친 일도 아니다. 그러니 이 말이 시의예요. 떼시자 마땅의자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걸 할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구가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도만 가야 하는데 야곡갱왕이면 만약에 혹시 다시 더 한 걸음을 가버리시면 이건 진짜로 지나친 것이 됐다. 바로 그 지나침이라 하는 것은 과공이라고 할 수 없고 이건 과강이라는 문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과강은 위태롭다라는 것이고 이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 주자의 뜻에 의하여 보완된 글을 이렇게 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의 성질은 경강하기 때문에 이 말은 뭔 말이냐? 양의 성질은 경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무룡영정이라는 글자로서 절대 길이길이 이룬 것을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고수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경계한다. 만약에 여기서 한 수 더 가면 과강이니까. 그러니 언당 수시지요 이것은 마땅히 바로 그때의 적절함을 따르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수시지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지 이걸 갖고 고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고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양의 성질이 원래 경강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라고 주자께서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에 따라서 하면 그러나
도라는 것은 일정한 본체가 없는 것이요, 일이라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그 일에는 그 일에 맞는 적절함이 있어요. 그 일에는 그것이 맞고 저 일에는 저기가 맞고, 이런 이의가, 그 적절함이 각기 일마다 달라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쉽게 표현해 버리면 부인들이 화장하는 일이 그 사람 얼굴에 따라서 똑같은 화장품을 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 얼굴은 그 사람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유이예요. 그러므로 고영유 가호, 그러므로 참으로 또한 강함으로 지나친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구삼이라 하는 것은 양성이 경강을 해가지고 혹 이럴 수가 있어요. 영정에 이 교착돼 가지고 너무나 이것을 고집스러이 지켜가지고 변통할 줄을 모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한 무룡고수라는 말, 무룡고수는 무룡영정이라는 말을 고수란 말이에요. 영정은 고수예요. 절대 너무 고수하지 말란 말로 경계한 것이다. 과공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또한 당 수시지의하라, 이 말은 수시지의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일시적으로 옳은 것, 그게 수시지의예요. 이건 일시적이야지, 일시적인 것은 무엇과 반대예요? 영정과 반대예요. 그래서 수시지의자는 바로 시의를 따른다라는 것은 시의가 과강한 적 오히려 과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돼요. 이것이 고수하면 안 돼요. 이런 뜻으로 주자께서 쓰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부터가 주자께서도 의문점을 제기한 거예요. 혹자가 말하기를 불과우지는 만약에 유기의 효예로 문장을 딱 해석하면 마땅히 이처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구삼의 효례로 보면은 과우는 마땅히 과방지의가 나온다라고 하는 미상숙시라, 그러니 마땅히 이 의문난 부분을 놔두고 다음에 분명히 안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주자가 여기서 한 발을 빼버리신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구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구삼의 용례와 다른 것이에요. 이 문장 구조는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자께서도 이런 말미에 이 부분을 붙여놓은 거예요. 구삼과 구사의 용례가 구조는 같은데 전혀 다르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주자께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상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불가부지라는 것은 그 자리가 부정해서 그런 것이요, 왕녀필계라 하는 것은 끝내 여기에 장자는 영정 뜻이에요. 끝까지 길이길이 고수해서 낸다 뜻이에요. 그런데 주자께서 여기에 효의가 미명하니 딱 그래버려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의의가 도대체 뭔 말인지 불분명하니, 우리는 여기 이 부분 역시 차역이니까 여기도 그랬잖아요. 우리 그만 놔두자고. 그런데 여기 역시 그만둬야 될 것 같다고. 주자께서의 문장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으로 여기를 확정짓지 못한 거예요. 우몽호시는 뭐라고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양은 당 음과 지시를 음이 좀 지나쳐서 네 개의 음을 가진 이 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삼이라고 하는 것은 당, 이음, 박내지 충인이 두 개의 음이 바야흐로 올라와 보고 있어요. 올라오면서 이 충돌, 그 시간을 당하였으니 불가불방이요, 거기에 대해서 충돌하여 올라오는 데 대하여 방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구사라는 것은 이음이 바로 이미 올라온 사세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삼은 막 뚫고 올라오고, 구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올라와 버린 거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93은 현재 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94는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무구다. 그래서 93은 93에서 말하는 불가방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 방당용력이요. 음의 충돌, 음의 성장에 대해서 방비할 때 당연히 힘을 써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고, 구사라는 것은 불가우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우라고 하는 거, 우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는 해우를 말하는 것이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만나버렸다 이 소리예요. 음이 이미 성장해서 이미 만나버렸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음의 성장이 만났다라는 것은 이건 유심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은데 이것이 벌써 커버렸다고, 이런 뜻으로 우지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러나 왕정유래의 단계라, 그러나 여기서 더 가면 안 된다. 구사 입장에서 우연히 만나긴 했는데 여기서 한 수 더 가면 안 된다. 그러므로 개 삼지 종자는 여기에서 운봉호 씨는 이 종자를 93이라는 양이 음을 따른다로 해석한 거예요. 바로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연결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주자의 뜻이에요. 운봉호 씨는 양이 가까이 음과 있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면서 따라갔다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93이 음을 따른가를 경계한 것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93이 따르는 것은 어디냐? 제하지 음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딱 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구사에서 더 이상 가면, 왕하면 위태롭다, 여기에 대한 경계의 말은 왕이 종상지음이라 위로 올라가서 위의 음을 따른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이건 간단해요. 바로 이 93이라는 것은 아래로 두 개의 음을 따른 거라면, 구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 두 개의 음을 따른다 뜻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왕자다 이 소리예요. 연이나 비왕야오, 그러나 연이나 왕은 비야오, 그러나 두 개의 위에 있는 음을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럴 삐자, 왕은 비야오. 고수 역시도 불능수시지인이 고수한다라는 것도 일시에 그래라고 했지, 이건 벌써 수시지가 아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고수를 한다는 것은 바로 고수를 해버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일시지의가 아니면. 그러니 이 고수한다는 것도 또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필지시식변자, 반드시 지금 우리가 이 주자께서도 아지 못하신다라는 93과 94요에 대한 이 효에 대한 의의는 정말 주역을 볼 적에 그 때를 알 줄 알고 변화를 알 줄 아는 이런 주역의 독자만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운봉호 씨의 말로 보완하여 참고하고 있으나 93과 94효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은 상구로 다시 연결되고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인 것입니다.